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우입니다. 향긋한 생강차는 날이 추워지면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는 대표적인 건강차 중 하나입니다. 생강의 풍부한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향긋하고 알싸한 맛은 물론 항암과 항염증 효과도 아주 우수한데요. 이런 성분들은 어떻게 끓이고 어떤 음식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 그 함량을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강차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생강차 끓이는 방법과 생강차에 넣으면 너무 좋은 두 가지 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생강차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바로 압력 밥솥에 끓이기입니다. 생강 특유의 알싸한 맛과 향은 바로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은 몸속에서 염증을 발생시키는 사이클로옥시지네이즈라는 효소를 효과적으로 억제해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생강의 염증 제거 효과는 마이너스 0.453으로 양파나 마늘보다 더욱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염증 제거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생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냄비나 주전자에 끓여서 마시지만 앞으로는 압력 밥솥에 끓여서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압력 밥솥을 활용하면 생강을 찌거나 말리지 않아도 되고 청을 담을 필요가 없어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마실 수 있습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의 연구에 따르면 생강을 110도 이상의 고온에서 고압으로 처리할 경우 기존의 생강청보다 쇼가올 함량은 500%, 폴리페놀 함량은 200%나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물의 끓는 온도는 100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끓인다면 절대로 100도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사용하는 압력 밥솥의 경우 진공 상태로 조리가 되기 때문에 내부 온도가 115도에서 17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쉽게 고온 고압을 유지하며 끓인 생강차는 쇼가올과 폴리페놀의 증가로 건강상 이점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압력밥솥 생강차는 물 3리터 기준 생강 50g으로 만듭니다. 생강은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은 후 15분간 불리면 껍질을 쉽게 벗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질한 생강은 얇게 편을 썰어 준비합니다. 그리고 압력밥솥에 물 3리터를 넣고 손질한 생강을 넣어줍니다. 차를 끓일 때 기호에 따라 대추나 계피를 추가해도 좋습니다. 모든 재료를 넣었으면 뚜껑을 닫고 중불에서 가열하다가 추가 흔들리고 소리가 나면 약불로 줄입니다. 약불로 줄인 후 약 20분 정도 더 끓입니다. 20분 후 불을 끄고 증기가 다 빠지고 나면 뚜껑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생강을 비롯한 내용물은 체에 받쳐서 주걱으로 꾹꾹 눌러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생강차는 엄청 진하므로 기호에 따라 물이나 꿀을 조금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열기가 식은 생강차는 냉장 보관하고 그때그때 먹을 만큼만 데워서 마시면 되겠습니다. 생강의 효능을 최대한 살리는 압력밥솥 생강차로 염증은 줄이고 건강은 지키시기 바랍니다. 생강차에 넣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레몬입니다. 생강차에 레몬을 몇 조각 넣어준다면 몸속 독소 제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독소는 각종 영양소가 대사되는 과정이나 체내로 들어온 세균에 의해 만들어지고 점점 쌓이게 되는데요. 이런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면역력 약화는 물론 염증 유발이나 소화불량 등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강의 풍부한 디아스타아제와 단백질 분해 효소는 소화액의 분비를 자극하고 장 운동을 촉진시켜 독소의 배출을 도와줍니다. 또한 생강에 함유된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 우리 몸의 독소를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독소 제거에 좋은 생강은 레몬과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리모노이드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속에 있는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활성화된 해독 효소는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몸에 쌓인 독소를 파괴하여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리모노이드 성분은 열에 약하므로 생강차를 끓일 때 레몬을 같이 넣고 끓이기보다는 생강차를 다 끓이고 나서 마지막에 불을 끄고 레몬을 천천히 우리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차 2리터에 레몬 1개 정도를 넣는 것이 좋으며 레몬이 없다면 순수 레몬즙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레몬 생강차는 각각의 효소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몸속 독소 배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한두 잔씩 레몬 생강차를 따뜻하게 그리고 꾸준히 드신다면 몸을 더 깨끗하게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파입니다. 생강차를 끓일 때 대파를 한 줌 넣어준다면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미국 마이애미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6주간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크게 완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생강이 프로스타글란딘과 뉴코트리엔 같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의 체내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통증 완화에 좋은 생강을 더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파와 함께 차로 마시는 것입니다. 대파의 풍부한 알리신과 황화알릴,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생강과 만나면 염증과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대파에는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가득한데 이는 토마토 20개와 맞먹을 정도로 아주 풍부한 양입니다. 해외 연구기관에 따르면 대파의 이런 성분들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여 염증을 제거하고 통증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파의 알리신 성분은 열에 약하지만 3분 이내로 끓이면 크게 감소하지 않으니 3분 이내로 짧게 끓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냉동실에 얼린 대파가 있다면 생강차를 끓일 때 2리터에 한 줌 정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대파 생강차를 하루 한두 잔씩 따뜻하게 드시고 염증과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생강차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생강차 끓이는 방법과 생강차에 넣으면 너무 좋은 두 가지 음식도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방법으로 생강차를 꾸준히 드신다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생강은 맵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과섭취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